네. 오늘까지 수업하고 종강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업 없어요. 오늘 수업이 마지막이고, 과제를 올렸습니다. 과제를 미리 올려놨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던 게 4-1번, 아이고 여기 안 보이는구나. 지난번으로 올린 게 4-1번, 오늘 올린 게 4-2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에다가 그 A*를 사용하는 거였고, 오늘 올린 거는 EKF에다가 그 포텐셜 필드를 가지고 하는 거, 요거 두 개를 올렸거든요. 요거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하세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죠. 지난 시간까지 해서 칼만 필터를 했습니다. 칼만 필터를 했는데, 얘는 베이지안 필터 내지는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 요거에다가 가우시안 어썸션을 가지고 왔고, 거기에다가 리니어 모델로 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넌리니어한 모델로 확장을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얘가 뭐가 된다?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가 됩니다. 많이들 줄여서 EKF라고 부르는. 그래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오늘 할 거고, 큰 틀은 칼만 필터랑 비슷한데, 다만 이제 이 비선형으로 된 모델, 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간단히 말하면은 얘를 가지고 리니어라이즈를 해요. 그 미분을 해가지고 그 현재 시점에서 리니어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칼만 필터를 그냥 돌립니다. 네, 요런 방법으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요게 EKF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또 예를 들어가면서 EKF를 설명을 할 거고, 이게 로봇이 넌리니어한 게 많은 이유, 당연히 넌리니어한 경우가 많을 거고, 그리고 그때 EKF를 써서 이제 로컬리제이션을 실제로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발은 여기입니다. 리니어 모션 앤 옵저베이션이었어요. 여기 리니어 모션이라고 하면은 얘를 말하는 거고, 옵저베이션, 우리의 메저먼트, 우리가 관측하는 값은 얘잖아요.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로봇의 상태, 로봇의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지배를 받고 있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로봇의 상태로부터 관측은 이렇게 얻어진다. 그렇게 두 가지의 모델이 주어지는데, 둘 다 리니어 했어야 됐어요. 지난번에 봤던 거는 여기 직전의 로봇 스테이트랑 새로 들어온 컨트롤 인풋이랑 그거에 리니어 했었어야 돼요. 오로지 행렬과 벡터를 곱하고 더한 것만 가지고 표현이 됐어야 됐고, 마찬가지로 그 스테이트로부터도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옵저베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걸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로봇의 현재 시점에서의 상태가 얘랑 요거의 함수는 맞죠? 직전의 로봇의 위치에다가 제어 입력을 넣어서 로봇이 이동을 할 텐데, 그게 꼭 선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선형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될진 모르지만 좀 더 일반화를 하는 거죠. 앞에서는 그냥 선형 모델만 생각을 했는데, 더 일반적으로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간에
어쨌든 요거 두 개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되면 돼요. 그 함수를 우리가 G라고 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메저먼트는 현재 시점의 상태로 표현이 되는데 꼭 리니어 모델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냥 오로지 이 상태에 대한 주어진 상태에 대한 어떤 함수로만 나타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센서가 어떤 게 있나 하나 뭐 대표적으로 볼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선형으로 주어진 이 함수 G랑 H 얘를 가지고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이제 돌려야 돼요. 그런데 뭐 여기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핵심은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로컬 리니어리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비선형적인 함수가 있다 쳐요. 아주 비선형의 함수가 있다 쳐도 얘를 진짜 작은 영역에서 확대를 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주 국소적인 부분에서, 진짜 국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1차 함수로 근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비선형 함수든 간에 이 로컬하게 진짜 국소적인 영역, 정말 국소적인 영역에서, 이게 국소적인 영역을 벗어나면은 이 리니어리티가 깨져요. 그쵸? 비선형이니까 이 영역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면은 선형성이 점점 깨지기 시작할 텐데, 이 영역이 충분히 작다면, 이 영역이 충분히 작은 영역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이 함수를 1차 함수로 근사를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앞에 여기 몇 개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비선형의 함수를 이렇게 로컬 리니어리제이션을 해서 거기서 칼만 필터를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미적분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적분에 나오는 개념이죠. 테일러 익스펜션.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함수를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이걸 뭐라고 하면 좋아? 요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일단 그 지점이랑 뭐 그 지점에 1차로 미분한 거에 x0를 넣고 x 더하기 2차로 미분한 거에 x제곱, 이런 식으로 폴리노미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테일러 익스펜션이죠. 기본 바이어스에다가 1차 미분에 1차로 미분한 기울기에다가 1차 항을 곱하고,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는 2차 항을 곱하고, 세 번 미분한 거에다가는 3차, 4차, 5차, 그렇게 무한급수로 쫙 풀어내면은 이 함수를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다. 그게 테일러 익스펜션이거든요. 근데 테일러 익스펜션을 테일러 익스펜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의 함수도 사실은 폴리노미얼의 무한급수로 표현이 된다가 사실 핵심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대충 들으세요. 얘를 폴리노미얼의 무한급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무한급수까지 사용을 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1차 폴리노미얼까지만 사용을 하겠다. 요게 리니어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되게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하면서 차수가 점점 올라가는데 2차 이상은 너무 고차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는 딱 그 절편이랑 1차 함수 한 번 미분한 거 거기까지만 딱 사용을 할 거다. 그렇게 근사가 되죠. 근사. 실제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무한급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딱 1차까지만 사용을 해서 근사를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꾸 잘리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프리딕션,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는 모델이죠. 로봇이 이동하는 그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G라는 함수를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 G라는 함수를
여기 지점에서 근사를 할 거예요. 근사하는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근사하는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면은 요게 절편으로 들어가고, 여기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지금 우리가 근사하는 그 지점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울기로 갖고 이제 뒤에 요게 곱해지는데 뭐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이 로봇의 그 상태 변화, 그 무브먼트에 의한 상태 변화를 일반적으로 나타낸 함수를 g라고 했는데, 그 함수 g를 요 스테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다 보니까 그거의 미분이 사실은 매트릭스로 나옵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죠. 우리 상반기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자코비안. 그 로봇의 그 관절 각도로부터 로봇의 뭐 포지션 같은 게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니까 그거를 미분을 하면은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서 그거를 하나의 행렬로 만들면 자코비안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면은 이거는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 벡터에서 벡터로 가면은 이게 자코비안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함수가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은 행렬이 나옵니다. 그 행렬을 우리는 일단 라지 G로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옵저베이션에 대한 모델을 H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서 근사를 할 거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그 함수를 마찬가지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 함수를 스테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코비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라지 H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래 첨자 T가 붙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 스텝마다 그 근사하는 지점이 달라지잖아요. 근사하는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달라져요. 그때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칼만 필터는 항상 동일한 ABC를 가지고 있었는데, 행렬 ABC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G랑 H, 그러니까 A랑 B 매트릭스, A랑 C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행렬이 G랑 H가 될 텐데, 걔네들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칼만 필터도 시간에 따라 달라져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델로 주어진 넌리니어 함수를 리니어리제이션을 하는데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뭐를 예로 들어볼까? 이쯤에서 예를 하나 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얘 들기 전에 요거부터 보고 갑시다. 그래서 EKF 어떻게 돌리면 되냐면요, 요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제 칼만 필터는 칼만 필터인데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예요. 이제 넌리니어 버전에서는 칼만 필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가 프리딕션이에요. 여기가 커렉션입니다. 그래서 프리딕션의 뮤랑 코베리언스 구하고, 커렉션에서도 민이랑 코베리언스를 구할 거예요. 그거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걸 가지고 다시 여기로 들어갈 거고, 여기서 구한 걸 가지고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이게 계속 돌고 하면서 돌아가는 게 칼만 필터였잖아요. 사실 식도 거의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 프리딕션을 할 때 프리딕션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로 프리딕션을 하면 돼요. 원래는 뭐였어? 요렇게 프리딕션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리니어 모델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평균이랑 컨트롤 인풋 넣어가지고 프리딕션 했는데, 지금은 그거에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인 G를 가지고 그냥 프리딕션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리니어리제이션 필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어디서 리니어리제이션이 필요하냐면은 이 코베리언스 업데이트 할 때입니다. 코베리언스 업데이트 할 때. 우리가 아까 요 함수를 리니어라이즈 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한 걸 G라고 했어요. 라지 G. 그 라지 G를 여기다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네. 원래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었어요. 그냥 A 가지고 구하면 돼요. 근데 원래 있던 A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리니어리제이션을 해서 구한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그거를 딱 바꿔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식은 동일합니다. 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칼만 게인을 구할 때도 역시 원래는 C를 사용을 해가지고 구했는데 그 C 대신에 주어진 함수 H를 리니어라이즈한 자코비안 매트릭스 라지 H 그걸 가지고 여기만 바꾸면 돼요. 원래 C가 들어가던 자리를 리니어라이즈를 해서 H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칼만 게인을 구하고 그 칼만 게인을 가지고 이렇게 웨이티드 썸으로 업데이트를 해도 돼요. 근데 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측정하리라 예측되는 그 값은 H를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면 돼요. 그쵸? 원래는 여기가 CTXT였죠. 여기가 우리가 현재 가지고 XT랜다. CT뮤T였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스티메이트에서 나오리라 예상되는 옵저베이션의 평균값 그거를 가지고 뺐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넌리니어 함수를 직접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 매저에서 얘를 뺀 다음에 여기 칼만 게인을 가지고 곱해서 웨이티드 썸을 하면 된다. 코베리언스 구하는 것도 똑같다. 이 H 원래 C가 들어가던 그 자리를 H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만 늘었어요. 리니어리제이션을 해야 돼요. 자코비안 매트릭스 구하는 것만 하나 추가를 하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봇의 상태를 어떻게 둘 거냐면요. 로봇의 상태를 요렇게 둘게요. 이제 로봇의 스테이트는 3개입니다. 내가 로봇이 있으면은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로봇이 앞이 있습니다. 앞. 그래서 여기 점의 위치를 xt, yt라고 할 거고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이제 로봇이 틀 수 있어요. 내가 오른쪽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삐뚤어하게 볼 수도 있고 뒤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3개의 상태를 가지고 로봇의 상태를 표현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요렇게 움직일 겁니다. 직전 스테이트에서 한 발짝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이렇게 써볼게요. 한 발짝 전을 이거라고 쓸게요. 한 발짝 전. 여기서 얼마만큼 갈 거냐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으로 U1만큼 갈 거예요. 제어 입력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값. UT1. 내가 1만큼 가라, 2만큼 가라, 뭐 3만큼 가라 라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만큼 더 가 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로봇이 여기로 위치를 하겠죠. 그리고 쳐다보는 방향을 틀 거예요. 얼만큼 틀 거냐면은 원래 바라보고 있던 데로부터 두 번째 컨트롤 입력만큼 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제어 입력이 들어올 건데 제어 입력이 들어와요. U1 코사인 세타 t-1 U1 사인 세타 t-1 여기죠. 여기 우리는 이만큼 갈 건데 이만큼 가는 게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면은 방금 전에 로봇이 앞을 보고 있던 그 방향으로 갈 거고 얼마만큼 갈 거냐면은 제어 입력으로 들어온 만큼 갈 거야. 요렇게
제어 입력으로 들어온 만큼 더 갈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은 여기 T2가 아니죠. T1이죠. 요만큼 갈 거고, 로봇은 요만큼 틀 거야. 스티어링을 할 거야. 나는 조향을 할 거야. 조향. 핸들을 꺾을 거야. 그래서 그만큼 여기는 더해지는 게 되죠. 이거를 다 합쳐서 써보면은 X좌표는 내가 정의를 한 길이만큼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고, 세로 방향으로는 내가 정한 길이만큼 세로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고, 스티어링은 여기 왜 또 마이너스 1 맞죠? 스티어링은 내가 더 트는 만큼 틀 거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UT1은 뭐냐면 델타 D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동을 할 거냐, 내가 얼만큼 이동을 할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컨트롤 입력은 델타 세타예요. 내가 스티어링을 뭐 더 반시계로 돌릴래? 아니면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로봇은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일 텐데, 로봇이 만약에 요 방향이 앞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갔다가 틀고, 요렇게 갔다가 틀고, 또 요렇게 갔다가 틀고, 요렇게 갔다가 틀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좀 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따가 파이썬으로 구현을 할 때는 요거를 그냥 랜덤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동하는 그 인크리멘털한 거리도 랜덤으로 줄 거고, 트는 값도 랜덤으로 줄 거라서 그냥 얘가 막 이렇게 랜덤하게 다닐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과제로 낸 거는 뭐냐면 패스 플래닝으로 짜라가 됩니다. 지금은 특별한 경로 계획 없이 그냥 아무렇게 막 다니는 걸로 해놓을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비선형이죠. 이거 비선형이에요. 직전 스텝에 스테이트가 필요하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직전 스텝에 스테이트가 전부 다 필요하고, 이번 스텝에 컨트롤 입력 2개도 필요해요. 그쵸? 어쨌든 현재 입력이죠. 현재 컨트롤 입력. 요거 다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비선형 함수 G로 표현이 되죠. G는 그러면은 지금 3차원 벡터죠. G는 3차원 벡터인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 G를 가지고 이제 GT라는 리니어라이즈를 할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얼마가 나오냐? 이거를 스테이트로 미분을 하잖아요. 스테이트로 미분을 하니까 3개, 3x3으로 나올 겁니다. 3x3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써볼게요. xt를 xt-1으로 미분한 거, xt를 yt-1으로 미분한 거, xt를 세타-1으로 미분한 거. 요게 첫 번째 로우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yt를, 이번에는 yt를 각각의 스테이트로 미분을 하는 거, 요게 들어가요. 그리고 세타 t를 또 각각의 스테이트로 이렇게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미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3x3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델타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dxt-1, dyt-1, dθt-1이 곱해지면은 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통해서 dxt, dyt, dθt가 되는 거죠. 이거 그때 우리 자코비안에서 했던 것처럼 표현을 하면은, 그때 닷을 안 썼죠. 뭐 델타 P는 J 델타 Q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쨌든 G라는 행렬은 요렇게 구해집니다. 요렇게 구해져서
이 9개의 값을 우리가 실제로 직접 다 구해야 돼요. 다 구해야 됩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세타로 미분할 거예요. 쉽죠? 1, 빵, 그리고 뭐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t1 사인 세타 t-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 요 스칼라를 x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거, 세타로 미분한 거를 각각의 자리에다 넣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0, 1, ut1 코사인 세타 t-1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빵빵1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자코비안 매트릭스입니다. GT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그래도 뭐를 할 거냐면은 메저먼트 모델을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저먼트 모델 딱 Z 하나만 해볼게요. 메저먼트가 뭐가 들어올 거냐면요, 이렇게 쓸게요. LT랑 PT로 쓸게요. 뭐냐면 로봇이 지금 어딘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세타 t로 이렇게 바라보죠. xt, yt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필드 오브 뷰를 설정을 할 거예요. 필드 오브 뷰, 여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를 줄 거예요. 뭐 30도만 바라봐, 90도 바라봐, 뭐 180도 바라봐, 뭐 360도 다 봐 라고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어쨌든 필드 오브 뷰가 있고, 우리가 주어진 맵이 있으면은 여기에 랜드마크들이 막 뿌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랜드마크가 뿌려져 있을 건데, 일단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랜드마크 딱 하나, 랜드마크가 딱 하나 있고, 그러면은 로봇이 있을 때 랜드마크가 여기 있어. 그리고 걔가 필드 오브 뷰 안에 들어와. 그러면은 센서는 뭘 줄 거냐면은 이 로봇의 위치부터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들어옵니다. 거리. 나부터 저기 랜드마크에다가 뭐 레이저 같은 거 써본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들어와. 거리. 스칼라로 거리가 들어와요. 그리고 뭐가 들어오냐면은 요 각도가 들어옵니다. 요 각도. 아, 잠깐만. 여기 각도가 아니지. 아, 이거 조금 빼뚜룩하게 둘게요. 지금은 0도라서 좀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요만큼이 LT로 들어올 거예요. 우리 필드 오브 뷰 안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기 로봇이 바라보고 있는 이 지점 있잖아요. 여기로부터의 각도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이저 스캐너 같은 거죠. 내가 로봇이 앞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가 0도가 되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뭐 내가 필드 오브 뷰만큼 스캔을 할 거예요. 근데 저쪽으로 레이저를 쐈더니 반사돼서 들어왔어. 거기까지의 거리랑 내가 레이저를 쏜 각도, 그게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네, 조금 복잡하죠. 센서가 좀 더 복잡해졌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인지 베어링 센서라고 합니다. 내가 거리랑 바라보는 각도를 주는 센서를 레인지 베어링 센서라고 부릅니다. 요거 역시도 로봇의 상태에 대한 함수예요. 되게 비선형일 뿐이지 로봇의 상태에 대한 함수입니다. 여기 랜드마크의 포지션을 뭐 XL, YL이라고 해봅시다. 랜드마크까지의 거리. 그러면은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나오면 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 기준점부터 지금 있는 로봇의 위치까지,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쵸?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와야 돼요. 요거죠. 그리고 P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크탄젠트를 이용을 해서 뭐 YL 빼기 YT XL 빼기 XT 한 다음에 여기서 파이 T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각도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로봇이 바라보는 각도를 빼면 된다. 여기가 세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딱 요만큼이니까 전체 각도를 구한 다음에 현재 로봇이 바라보는 각도를 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네. 아, 이거 알림을 켜놨더니 자꾸 나오네. 어쨌든 요렇게 하면은 우리의 메저먼트 모델인데 얘도 잘 보면은 함수예요. 얘 함수입니다. 얘 함수예요. 2차원 함수죠. 2차원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은 2차원 함수니까 2x3로 나옵니다. 뭐냐면은 LT를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세타로 미분을 하고 이 각도를 역시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을 하고 세타로 미분을 해서 2x3를 만들면 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미리 해왔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다. 이거 좀 복잡해. 이렇게 나옵니다. 2가 곱해지던가? 이 곱해지나요? 잠깐만. 여기에다가 안에 거 비우니까 2 안 곱해지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빵. 그쵸? 뭐 구한 거냐면은 요거를 X랑 Y랑 세타로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얘를 X랑 Y랑 세타로 미분해야 돼요. 걔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 코드 보고 할게요. 코드가 제일 정확하게 유도해 놨거든요. 미분을 하는 부분이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2가 들어가나 보네요. 이거 나중에 좀 이따가 좀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미분을 아크탄젠트도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 한 거다? 얘를 x, y,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x로 미분, y로 미분, 세타로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행렬에 넣으면 돼요. 다 구했어요. HT도 구했습니다. 우리 요거 가지고 이제 익스텐디드 칼마 필터 돌리면 돼요. 네, 돌릴 겁니다. 요렇게 해서 40분까지만 쉬고 파이썬 할게요. 그쵸. 일단 여기는 계산해보니 2가 없는 게 맞았습니다. 여기요. 여기.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그냥 후딱 설명할 게 맞나 싶은데 후딱 설명할게요. 이거 말고 요 페이지를 만들자. 뭐냐면은 멀티플 센서. 만약에 센서가 멀티플이야. 방금 우리가 그 랜드마크 하나일 때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랜드마크가 우리는 지금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보이는 것만 측정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만 바꾸면 돼요. 또 뭐냐면은 여기 프리딕션 커렉션 하는 부분 보면은 평균부터 볼게요. 그 프리딕션 했던 평균으로부터 요만큼을 웨이티드 썸을 해서 더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평균을 구할 건데 프리딕션 했던 평균으로부터 여기를 여러 개 센서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칼만 게인 구하고 그 센서에서 측정된 값이랑 H였나? 그걸로부터 예측을 그러니까 프리딕션을 한 그 값 요거를 차곡차곡 다 더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뭐 플러스로 더해질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더해질 때도 있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점차 보정이 됩니다. 여러 개 센서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센서가 하나면은 요거 하나 계산하고 요거 하나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센서가 두 개다. 두 번 하면 돼요. 각각의 센서에서 요거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업데이트 시켜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코베리언스도 잘 풀어서 쓰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KH 요렇게 되거든요. 그 베리언스가 줄어든다고 했었죠. 항상 메저먼트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우리의 언서튼티는 줄어드니까 여기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를 줄이는데 계속 누적으로 줄여가면 돼요. 이 칼만 게인이 그 n번째 센서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H도 n번째 센서에서 H 구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지금 업데이트 하기 전에 있던 그 프리딕션 코베리언스에다가 차곡차곡 빼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센서가 요게 좀 어려운 게 로봇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센서의 종류가 달라져요. 센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게 어느 센서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번째 센서인지는 알지만 어쨌든 그 센서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렇게 더해 나가면 되고 하나도 안 보이면은 그냥 그대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기 이렇게 썸메이션으로 바꾸면 된다. 칼만 게인 뭐 G를 구할 일은 없구나. H를 그때 계산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센서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진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를 이렇게 그냥 후다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정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만약에 프리딕션을 해야 돼. 프리딕션을 해야 되면은 요 함수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프리딕션 한 걸로부터 프리딕션 코베리언스 구하려면은 얘를 쓰면 돼요. 커렉션을 하고 싶어. 얘를 쓰면 돼요. 그리고 얘를 쓰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된다? 요거를 돌리면 된다. 요거를 돌리면 됩니다. 가봅시다. 드디어 마지막 종강으로 갑시다. 요것도 살짝 띄워놔야지. 잠시만요.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이거 잠깐만 치우고 가봅시다. 이거는 뭐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따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설명을 쭉 드릴게요. 일단 여기 요거 쭉 드릴게요. 뭐냐면은 일단 로봇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로봇 클래스. 스테이트로 뭘 가지고 있냐면은 그 참이 되는 위치, 로봇의 실제 위치예요. 실제 위치. 노이즈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로봇의 실제 위치. 그래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위치로 출발을 할 거고 필드 오브 뷰를 가지고 있어요. 필드 오브 뷰. 내가 몇 도를 바라보는지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썼나 모르겠다. 안 쓴 것 같은데. 노이즈 코베리언스가 있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R 3x3이에요. 그러니까 그 XT, YT, 세타T 얘가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할 때 우리가 로봇이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틀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저번에 엡실론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엡실론만큼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 엡실론의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 엡실론 t가 들어오니까 요 엡실론에 대한 코베리언스예요. 요거의 코베리언스. 마찬가지로 Q는 2x2예요. 이건 델타의 코베리언스여서 아까 뭐로 표현했지? L이랑 C랑 있다고 했죠. 여기에 델타 T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가 측정을 할 때 거리도 딱 참값인 거리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측정된 각도도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변할 수가 있어. 좀 애디티브 노이즈가 있어. 그거에 대한 정보가 Q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을 거고, move라고 하면은 제어 입력이 주어졌을 때 로봇을 이동시킬 거예요. 이동시킬 건데 일단 엡실론을 하나 만듭니다. 요거를 한번 랜덤으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U를 가지고 움직인 다음에 엡실론만큼 흔들 거예요. 뭐다? 현재 위치를 previous 위치라고 두고 새로운 위치를 계산을 합니다. 요게 XT, YT, 세타T예요. 아까 계산했었죠? 여기 보실래요? 요거죠, 요거. 여기 노란 박스로 쳐놓은 거. 그러니까 직전 위치 X 위치에서 이동하는 거리만큼 코사인으로 이동을 하면 돼요. 현재 각도에서 현재 각도로. 마찬가지로 Y 포지션도 지금 Y 포지션에서 움직이는 거리만큼 현재 각도로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각도는 요만큼 틀어라. 그러니까 제어 입력은 두 개예요. U0랑 U1 두 개가 들어올 거예요. 요거 2차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업데이트한 스테이트에다가 랜덤 노이즈를 섞어서 실제 그 위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거를 이제 진짜 위치로 삼아라. 무브가 되겠죠. 센스, 이거는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주어진 맵의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거 랜드마크 정보예요. 랜드마크 정보. 랜드마크에 X, Y 포지션이랑 인덱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로봇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필드 오브 뷰를 만든 다음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랜드마크를 추려서 하나하나의 랜드마크마다 로봇으로부터의 거리랑 로봇으로부터의 각도를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 필드 오브 뷰에 들어오냐를 판단하는 조건문이고, 만약에 필드 오브 뷰 안에 들어오면은 거리 레인지 구해라. 레인지 L이죠. L 라지 L로 썼죠 아까. 그리고 각도 구해라. 이거 아크 탄젠트로 계산한 다음에 로봇의 오리엔테이션만큼 뺀 거겠죠. 그래서 베어링 구해라. 그래서 레인지랑 베어링 L이랑 phi 구해라. 그렇게 해서 옵저베이션을 만드는데 이제 옵저베이션을 그 리스트로 쌓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관측되는 센서의 개수만큼 쌓여있는 그런 리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센스 해라, 메저 해라 이거죠. 그런 클래스입니다. 어렵죠? 그림 그리는 거는 별달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는 그냥 그림 그리면 되고, 이제 칼만 필터 부분이 여기에요.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여기입니다. 뭐냐면 프리딕션, 커렉션 두 개 있습니다. 일단 프리딕션 뭐가 들어와요? 뮤, 코베리언스, 제어 입력, 그리고 R 정보가 있어야 돼요. 요 정보. 요거 어디가 있냐? 요거 프리딕션을 하려면 프리딕션을 할 때 로봇이 조금 언서튼티를 가지니까 그 언서튼티에 대한 정보가 R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R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리딕션 할 때 뮤랑 코베리언스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뮤랑 새로운 코베리언스를 만들어서 그걸 리턴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뭐예요? 요거죠. 여기에다가 그냥 현재 뮤만 넣으면 되죠.
여기에다 현재 뮤 넣고 여기에다 컨트롤 입력 넣어주면 되잖아요. 자, 한 스텝 프리딕션 하는 거예요. 원래 위치는 여기라고 여기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제어 입력이 들어왔으니까 요만큼 갈 건데 이제 코베리언스는 좀 늘어나겠죠. 어쨌든 이동하는 거, 뮤를 이동하는 것 자체는 그 넌리니어 함수 스몰 g에다가 그냥 넣으면 돼요. 그리고 라지 g, 리니어라이즈 한 거 구해야 되죠. 요거죠, 요거. 저기 있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뭐 그냥 넣으면 됩니다. 뭐 1001 넣고 뭐 제어 입력 가지고 사인 코사인 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구합니다. 그렇게 g를 구하면은 코베리언스 어떻게 구한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뭐야? 세 번째 줄. g 시그마 g 트랜스포즈 더하기 r로 코베리언스 구해서 리턴해라. 프리딕션 끝. 커렉션으로 갑시다. 역시 프리딕션을 한 뮤랑 코베리언스가 주어지고 우리의 메저먼트가 주어지고 메저먼트에 대한 그 노이즈의 정보 그리고 맵 정보가 필요합니다. 맵 정보. 그거 가지고 커렉션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만약에 하나라도 관측이 됐다면 그 관측된 거에 대해서 여기 옵저베이션에서 하나하나 꺼냈을 거예요. 아까 옵저베이션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즉, 그 관측이 된 센서의 개수만큼 들어가 있어서 거기 안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꺼내가지고 요 멀티플 센서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하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센서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추가로 착착착 더해 나갈 거예요. 만약에 측정된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고. 해볼게요. 여기 옵저베이션에서 하나 꺼냈어요. 여기는 R이라고 썼네요. 우리 아까 라지 L이라고 썼던 그거예요. 요걸 아까 P라고 썼어요. 어쨌든 그렇게 R이랑 세타가 들어오면은 일단 뭘 구해야 되냐면은 아까 그거 변수를 뭐라고 썼지? 요 H를 구하는 거죠. H. 요거 H를 구해야 돼요. H. 지금 들어온 뮤로부터 실제 측정이 됐으리라 기대되는 그 평균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요게 뭐냐면은 실제 랜드마크의 위치예요. 아까 맵 정보를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 랜드마크가 여기에 있고 지금 로봇이 여기 있으리라 믿어지니까 요렇게 나왔잖아요.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구해야 돼서 요거랑 요거를 각각 지금 변수로 놓고 LX, LY라고 써놓고 L을 구한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이거예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리고 P도 구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세타랑 P랑 바뀌어 있는 것 같아. 그쵸? 어쨌든 반대로 구하는 겁니다. 아크탄젠트 해서 로봇의 그 P 맞죠? 지금 측정대리라고 생각되는 거니까 아크탄젠트 구해서 로봇의 오리엔테이션을 빼가지고 그러면은 실제 측정이 된 거는 측정이 된 건 이거예요. 그리고 측정이 되리라 기대했던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사이에 차이를 구할 거예요. 요거 두 개 사이에 차이를 구해서 요거에다가 칼만 게인을 곱하죠. 그렇게 해서 뮤에다가 더하잖아요. 요렇게 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 개를 구해서 여러 센서에 대해서 이거를 다 구한 다음에 착착 다 더해 갈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쵸? 실제로 측정된 Z가 여기 있고 측정되리라고 예상했던 H를 구해서 그 두 개의 에러만큼을 구한 다음에 칼만 게인을 곱해서 여기에다가 하나씩 더해 나가라.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부분은 이제 코베리언스 업데이트 하는 건데 H, 라지 H 구해야 되죠. 여기잖아. 요거잖아. 라지 H 이렇게 구한다 했잖아. 앞에서 다 구했죠? 여기 첫 번째 로우 이렇게 구하면 돼요. 두 번째 로우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렇게 H를 구하죠. H 구해서 그 다음 뭐 한다? 요거 한다.
요 4번씩 칼만 게인 구해야 돼요. 코베리언스 H 트랜스포즈 닷 인버스를 구하죠. 뭐 H 코베리언스 H 트랜스포즈 Q 해가지고 인버스 구해서 다 곱해라. 그렇게 칼만 게인 구해서 뮤 업데이트 할 때도 칼만 게인 쓰고 코베리언스 업데이트 할 때도 요거 KH 코베리언스 요 멀티플 센서에 대한 거죠. 요거 여기 뒷부분 요거만큼 빼는 거죠. 그만큼 빼라. 그렇게 해서 코베리언스 업데이트 해라. 그거를 들어온 옵저베이션만큼 반복해라. 입니다. 끝났어요. 되게 뭐 많이 했지만 뭐 이렇게 해서 다 돼 있습니다. 내가 다 실행을 했나? 여기 실행했고 여기도 실행했어. 메인으로 가보죠. 요거는 뭐냐면 랜드마크 랜덤으로 뿌릴 개수입니다. 그리고 전체 맵의 사이즈예요. 이거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부터 요렇게 만들 거예요. 중심을 원점에다가 두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맵 사이즈는 30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까지 해서 정사각형 만들 거예요. 랜드마크를 유니폼 랜덤으로 뿌립니다. 전체 영역에서 유니폼하게 100개 뿌릴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 부여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 2개 쌓아서 요 맵 정보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필드 오브 뷰 각도입니다. 각도 라디안으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도냐? 60도를 본다고 돼 있죠. 뭐 더 좁혀도 돼요. 뭐 더 넓혀도 되고. 지금 60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이즈에 대한 모델이죠. 그래서 이거 로봇이 움직일 때 언서튼티. 그럼 여기 지금 그냥 다이어고널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X좌표의 노이즈, Y좌표의 노이즈, 세타의 노이즈가 요런 스케일이에요. 세타는 지금 라디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X랑 Y는 지금 맵 사이즈만큼 변할 텐데 얘는 라디안이라서 뭐 막 많이 변해봤자 막 그 2파이 뭐 3.14만 해도 그냥 파이만 해도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크면 안 돼요. 얘에 비해서 스케일이 좀 작아야 됩니다. 요 정도 해볼까? Q 이거는 메저먼트의 노이즈죠. 메저먼트의 노이즈인데 얘도 요거는 거리에 대한 노이즈고 얘는 각도에 대한 노이즈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좀 달라야 돼요. 얘도 라디안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앞에 적당히 스케일 조정하는 거 여기 곱해놨고요. 만약에 로봇이 진짜 랜덤하게 움직인다 그럼 막 이렇게 막 키워나가면 돼요. 또 센서가 개판이다 막 이렇게 키워나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잡아놨어요. 여기까지 설정을 쭉 해놓고 이제 로봇의 초기 위치 일단 여기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맵의 중앙에서 시작할 거예요. 맵의 중앙에서 시작하고 0도니까 오른쪽을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평선을 기준으로 세타를 정의했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면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필드 오브 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로봇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요거는 그냥 그림 그리기 용이다. 요 그림 그리기 용이고 여기 그냥 초기 값 정한다. 이거 뭐 랜덤으로 어사인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가 칼만 피터 루프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짰던 그 순서대로 갈 거예요. 메저하고 메저먼트 가지고 커렉션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번 랜덤으로 움직이고 그 랜덤한 컨트롤 입력 가지고 프리딕션 하고 그거를 총 비주얼라이즈를 한번 해주고 그런 순서로 갑니다. 보세요. 딱 20번만 갈 거예요. 20번. 메저먼트 로봇 센스 해라. 아까 그 로봇 클래스 안에 그 현재 로봇의 위치로부터 랜드마크 정보가 주어지면은 필드 오브 뷰 안에 들어오는 센서들의 정보를 생성을 해주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일단 측정을 한번 합니다. 로봇이 현재 위치에서 레이저 스캔 쫙 해가지고 랜드마크 거리랑 각도랑 쫙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집된 정보가 여기 안에 들어있죠. 그거를 여기 이제 커렉션에 넣어주는 거예요. 커렉션 할 때 프리딕션의 뮤랑 코베리언스를 기준으로 이제 커렉션을 할 거고 메저먼트 주어지고 메저먼트 노이즈 주어지고 맵 정보 주어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커렉션 합니다.
커렉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발짝 움직일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U1, U2를 랜덤으로 만들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로봇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랜덤으로 이동할 거예요. 뭐 0.1 갈 수도 있고 0.9 갈 수도 있고 0.7 갈 수도 있고 근데 모든 확률이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유니폼이니까. 마찬가지로 세타도 U2만큼 꺾을 거예요. U2만큼 꺾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에 유니폼 랜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각도를 조금 틀긴 틀 겁니다. 내가 각도를 한 번에 조금씩 줄일 거면은 조금씩 틀 거면 이렇게 더 낮추면 되고 한 번에 많이 틀 거면 이렇게 늘려가면 돼요. 아까 이거였죠. 마찬가지로 한 번에 많이 나갈 거면 이렇게 높이면 되고 진짜 좀씩 움직일 거면은 이렇게 줄이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입력을 이렇게 랜덤으로 만들어서 이제 로봇 클래스에 움직여라. U만큼 움직여라. 근데 여기서 알아서 노이즈도 섞이죠. 그래서 true를 반환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 true는 사용은 하진 않아요. 그냥 그림 그리려고 받아온 거예요. 프리딕션 해야 되죠. 아까 커렉션을 해서 나온 민이랑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방금 만들어 놓은 그 U를 넣어서 이제 이 제어 입력만큼 움직였을 때 프리딕션을 실제로 해봐야 되죠. 이제 메저먼트 들어오기 전에 일단 한번 프리딕션 하는 거. 프리딕션 해서 프리딕션 민이랑 코베리언스 구하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다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다 그립니다. 네.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저장해 놓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주피터 노트북에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거를 제가 아직 할 줄을 몰라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로봇이 여기 있고 여기 정확히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측정된 센서는 요거예요. 여기 로봇이 여기 있고 실제 랜드마크는 파란색에 있는데 실제로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린 건 여기 이거 초록색이냐 뭐냐? 초록색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노이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 랜드마크 위치보다는 조금씩 변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로봇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랑 각도만 가지고 있죠. 거리랑 각도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실제 로봇 포지션을 바탕으로 그냥 다시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사실 로봇은 이 절대적인 위치를 알진 못해요. 나의 위치도 추정을 해야 되죠. 내 위치도 추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추정된 내 위치로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측정된 센서들을 이제 거리랑 각도로 배치를 해 놔야겠죠. 그렇게 맨 처음에 일단 프리딕션 하고 여기 프리딕션 말고 커렉션도 있거든요. 근데 커렉션 했더니 코베리언스가 되게 작아졌나봐. 좀 확대해 볼게요. 스케일을 좀 더 키웁시다. 이거 다시 돌릴게요. 어씨, 커렉션은 진짜 작은가 봐요. 커렉션이 진짜 정확한가 봐. 그래서 커렉션은 되게 작네요. 일단 한 스텝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로봇이 아까 그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고 이제 조금 틀었어요. 또 새로운 메저먼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또 업데이트하고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갑니다. 이거 지금 프리딕션 하는 코베리언스가 되게 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실제 위치, 로봇의 실제 위치랑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프리딕션하고 커렉션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에러를 그렸더니 프리딕션 하면은 에러가 좀 늘었다가 이제 센서 정보를 반영을 하면서 다시 줄어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를 해볼까? 메저먼트도 되게 부정확해져 볼까요? 메저먼트도 부정확하게 하고 이 그림 그리는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메저먼트를 조금 더 부정확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스케일보다는 에러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메저먼트가 노이즈를 좀 더 많이 타고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베리언스 자체는 아무래도 커렉션을 한 게 훨씬 정확하네요. 아무래도 이거 랜드마크가 지금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많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커렉션이 확실히 잘 보완이 되겠죠. 한번 랜드마크의 수를 줄여봅시다. 아주 가뭄을 만들어 봅시다. 10개. 이러면은 이제 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네. 보이시죠? 여기는 아무래도 센서가 좀 보였나봐. 랜드마크가 좀 보였는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안 보이는 구역으로 넘어가서 커렉션 할 게 없었어. 실제로 그림으로 볼까? 이렇게 여기는 하나 보였네. 근데 한번 이동했더니 이제 안 보여. 이제 안 보여요. 뭐 이렇게 이거 왜 순서대로 안 나오냐? 잠시만요. 이거 순서대로 왜 안 나오냐? 요건가? 이렇게인가? 됐다. 모르겠어. 네. 요거고 또 뭐 해볼까? 뭐를 해볼까요?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로봇을 일단 랜드마크 수는 적당히 늘려놓고 로봇을 엉뚱한 지점에서 시작해볼게요. 뭐냐면은 맵 저기 한 구석 왼쪽 아래 구석에다가 놓고 시작을 할 텐데 우리의 추정은 원점에서부터 추정을 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에러가 되게 크겠지만 금방 수렴을 해서 다시 찾아가겠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에러 엄청 크죠. 처음에 나는 맨 처음에 원점이라고 때려 맞추고 시작했는데 실제 로봇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막 움직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나봐. 근데 여기 경로 보면은 금방 따라왔죠. 여기 사실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려놨는데 어쨌든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뭐 한두 번만 측정을 했더니 이제 제대로 위치로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프리딕션 커렉션 잘했다 그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EKF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과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겁니다. 요거 오늘 한 수업이 출발이에요. 오늘 한 수업에서 지금 2D 맵이 있는데 시작 위치, 도착 위치를 정해놓고 포텐셜 필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위치부터 도착 위치까지 쭉 떨어지는 경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랜드마크를 피해가게 랜드마크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또 포텐셜을 하나씩 쌓아요. 그러면은 시작 위치부터 도착 위치까지 로봇이 쭉 움직이다가 랜드마크가 있으면은 또 획 피해가겠죠.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2D 맵에서 여기다가 옵스타클 하나 줬더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슥 피해가서 다시 가는 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위치부터 도착 위치까지 쭉 가는데 랜드마크가 있으면 휙휙휙휙 피해서 가겠죠. 그거를 해보는 건데 이 포텐셜 필드를 만들어 놓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려면은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치는 로봇의 트루 위치가 되면 안 되겠죠. 로봇의 실제 위치는 몰라요. 실제로는 모르는 거니까 이 EKF를 이용을 해서 로컬라이즈를 하잖아요. 그 커렉션까지 한 거 커렉션을 해서 로컬라이즈를 한 그 값을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제 휙 피해가는 거죠. 요거를 하면 됩니다. 두 개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드맵 기반으로 하던가 요거는 디스크리트한 맵이죠. 요거는 컨티뉴어스한 맵이죠.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을 하는데 그때 A스타 돌려라. 그래서 한 칸 이동하고 또 A스타 돌려라. 이건 좀 느릴 수도 있겠다. 이건 좀 느릴 수도 있겠죠. 근데 왜냐면은 그때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A스타 그때 돌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이고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둘 다 12월 16일까지예요. 네, 태기해서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 내 과제 관련해서 질문하세요. 네.
질문 뭐죠? 네, 그때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랜덤으로 움직여요. 그때 어떻게 랜덤이었지? 아, 두 칸 이동하는 경우도 있구나. 아, 그랬구나. 뺍시다. 랜덤 이동은 뺍시다. 요렇게 대각선으로는 못 움직여요. 대각선으로는 못 움직이고 상하좌우로만 움직여야 돼요. 요거 A스타 짤 때 A스타에 보면은 가능한 모션을 정의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상하좌우로만 갈 건지 아니면은 대각선까지 고려해서 스퀘어 루트 2를 넣을 건지 그게 있는데 상하좌우로만 움직이게 하세요. 네. 어쨌든 한 학기 고생 많으셨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맡은 수업은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뭘 가르쳐야 될지도 아직 머릿속으로 잘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매번 학기를 진행을 하면서 좀 봐가면서 수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학기 때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로보틱스 다음에 언제 개설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빨라도 한 2년 있다 개선될 거고 여러분들 아마도 박사를 안 한다면은 다 졸업하셨을 때겠지만 그때 또 로보틱스가 열린다면은 그래도 이번 학기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여러분들 강의 평가 있잖아요. 걷다가 좀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으니까 하여튼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좀 보태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학기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하는 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